안녕하세요.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가운데 수시 전형 중에서 논술 전형을 생각하고 있는 수험생들 상당히 많을 텐데요.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모의 논술 시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오는 6월 6일에 2014학년도 모의 논술 및 에세이 시험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선착순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서 소중한 입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안성맞춤 2014 수시 전형을 주제로 함께합니다. 합격을 위해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전략과 조언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 모셨는데요.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시는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로 계신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수험생들에게 1대1로 맞춤 상담을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영동고등학교 선생님이시죠? 김호성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동고등학교 교사 김호성입니다. 네, 그리고 김영일 교육컨설팅 교육연구소 조미정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미정입니다. 네, 자, 바뀐 입시에서 어떤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특히나 이 선택형 수능에 있어서 우리 수험생들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시 상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담 문의는 전화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와 함께 구체적으로 상담 받으시면서 해결책도 찾고 또 자신감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저희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사전 접수를 권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험생과 또 제작진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미리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 분석 내용을 토대로 오늘 생방송에서 정확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네, 교육행정 공무원이 꾸민 고3 학생입니다. 네, 공무원 가운데서도 교육행정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궁금합니까? 제 성적이나 스펙 가지고 서울권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사정관제로 갈 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네, 입학사정관 전형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김호성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 학생 1학년 교과 내신 평균입니다. 국어 2.4등급, 수학 2.4등급, 영어 1.7등급, 사회 2.9등급으로 국영수사 평균 2.3등급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실시한 모의수능 성적입니다. 국어 B형 100분이 85%의 3등급, 수학 A 100분이 90%의 2등급, 영어 B 100분이 71%의 4등급, 예, 사회탐구는 각각 4등급과 8등급이 나왔고 전체 4개 영역 100분위 평균은 71%, 평균 등급은 3.7등급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교 활동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 2학년 때 사회탐구반에서 활동했고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1학년 때 38시간, 2학년 때 130시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여대 발음 인성교육에 참여했고요. 봉사활동은 2년 동안 118시간을 했습니다. 수상 내용을 보면 교과 우상, 그 다음에 교내 독서 토론대에 3위 했고요. 프로젝트 학습 발표대회 우상 받았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지망하는 대학은 1지망 건국대학교 정치대학, 정치행정학 전공이죠. 그 다음에 2지망은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3지망은 서울여대 행정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성적에서 보면 교과 내신에서는 영어 교과 성적이 굉장히 돋보이고요. 또 이제 수능 모의고사 성적에서는 이제 수학 성적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우수함이 좀 보이는 학생인데요. 김호성 선생님께서 우선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뭐 말씀하셨듯이 우리 학생은 일단은 모의 수능보다는 이제 교과 내신이 상당히 우수한 학생이고요. 특히 뭐 영어 교과 같은 경우는 뭐 1.7등급으로 상당히 우수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정시 기준에 그 4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이제 그 지원 가능한 대학들이 아직까지는 좀 점수가 좀 높지 않기 때문에 예, 서울권에 있는 강남대나 수원대, 한경대학교, 그다음에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정도를 이제 지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생은 비교과를 좀 보면 그 방과 학교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자기도 학습이나 여러 가지 학교에서 했던 봉사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한 거로 봐서는 교내 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비교과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좀 우수하게 뭔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없고 전반적으로 좀 평이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독서량이 많았다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뭐 독서 토론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입학사정관으로 끌고 가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이제 학생이 희망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엮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그럼 건국대와 숭실대 그리고 서울여대를 지금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희망을 하고 있는데 각 대학들의 지원 가능성 선생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뭐 정시 기준으로 보면 예, 뭐 세 개 대학 전부 다 뭐 많게는 95점, 적게는 뭐 35점까지 이렇게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네. 일단 정시 지원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어렵고 오히려 아까 우리 학생이 밝혔듯이 이제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한번 수시 지원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가 준비한 그 자료 한번 화면으로 보시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건국대학교 정시대학 같은 경우는요, 이제 KU 자기 추천 전형이 있습니다. 예, 작년까지는 KU 자기 추천 전형과 KU 전공 적합 전형을 동시에 이제 나눠서 했는데 올해는 이것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공 적합성에 대한 평가 요소도 함께 들어간다라고 보시고요. 1단계에서 서류 100%를 이제 뽑고 2단계에서는 심층 면접 100%를 하는데 일단은 1단계에서 그 우선 면접 대상자가 정원의 한 70% 내외가 뽑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0% 내외의 한 3배수가 일반 면접 대상자로 이제 선발됩니다. 그래서 2단계 때 우선 면접 대상자들은 그냥 개별 면접을 진행하는데 일반 면접 대상자들은 1박 2일 동안 합숙 면접, 그러니까 집단 토론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작년 경쟁률은 15.8대 1이었고 합격자들 평균 내신은 아니고요. 합격자 일부 학생들의 그런 점수를 추적해 보니까 약 1.8에서 3.9등급대 학생들이 합격한 사례가 있더라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추천하는 이제 희망대학을 분석하면 숭실대학교 행정학부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SSU 미래인재 전형에 대해서 이제 추천하고 싶은데,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원한 모집 단위 전공에 대해서 본인의 관심과 열정이 뚜렷한 자기주도형, 그 다음에 창의성이 높은 또는 성실함이 높은 이런 인재상을 선발하고자 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우선 선발 인원이라고 해서 전체 정원의 20% 이내는 약 서류 100%를 뽑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선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1단계에 3배에서 서류 100%를 뽑고 2단계 때 1단계 성적과 함께 심층 면접, 그러니까 개별 면접과 토론 면접이 동원된 심층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예, 작년에 경쟁률은 뭐 12.7대 1로 높았으며 역시 여기도 합격자들에 해당하는 실제 사례에 해당하는 내신 등급을 좀 추적해 봤더니 한 2.2에서 3.8등급 학생들이 합격하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학으로는 제가 서울여대 행정학과, 예, 여기는 이제 바롬 R 플러스 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학교에서 등록한 바롬 R이죠. 예, 여기는 이제 1단계 3배에서 서류 100%를 뽑고요. 2단계 때 예, 서류 60%와 심층 면접 40%를 하는데, 예,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심층 면접 때 다대일 면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단 토론 같은 건 하지 않고 다대일 면접을 하면서 그래서 본인의 어떤 관심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는 탐색과 실천 이런 부분 또 그다음에 바로 인성을 갖춘 그런 학생인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예, 작년 경쟁률은 7.1대 1이었고 합격자들 일부의 어떤 내신 성적을 추적해보면 2.7에서 4.1등급까지도 합격을 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지금 세 개 대학을 제가 추천한 이유는 우리 학생이 교내 토론대, 그러니까 독서 토론대 같은 그런 수상 경력이 있기 때문에 토론 면접에 상당히 유리할 거다. 예, 그 독서량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일단 이런 부분을 이제 소개했는데요. 역시 중요한 것은 1단계에서 자기소개서와 같은 서류가 얼마나 자기가 철저하게 준비하느냐 이런 부분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독서 토론대와 같은 수상 경력을 통해서 면접에서는 어느 정도 좀 유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나머지 이 서류 준비를 하는데 좀 만반에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과가 행정학
학과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입사관 전형을 지원을 할 때 좀 어떤 교내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것이 좋을지 우리 전경생께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과 같이 이제 그 행정학과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교내 활동 가운데 어떤 활동이 유리한가 이거 뭐 구체적으로 활동을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행정 공무원이라는 인재상에 적합하도록 좀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컨대 우리 학생이 아까 얘기했던 동아리 활동이나 자기주도 학습 혹은 독서 활동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책임감, 배려심,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상에 녹여내서 충분히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를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이런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인재상에 맞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자기소개를 통해서 적극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수시 6번의 이 기회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만 쓰기에는 좀 또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김호 선생님께서 또 어떤 또 전형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우리 학생은 내신이 그러니까 2등급 초반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내신 부분을 좀 강화시키는 이제 수시 전형, 즉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는 좀 추천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추천하고 싶은 대학 중에 이제 건국대학교 수시 2차에 수능 우선 학생부 전형이 있습니다. 이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부 100%로 선발은 하지만 실제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이제 적용하면서 일단은 뭐 우선 선발로 뽑히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는 뭐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 등급 합이 4거나 또는 100분위가 280으로 상당히 높지만 네. 일반 선발 같은 경우는 4개 영역 중에 2개 영역 2등급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조금만 더 수능 최저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신다면 예, 이런 전형도 한번 준비해 볼 만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전형은 이제 숭실대학교 수시 2차에 있는 예, 일반 그 학생부 우수자 전형.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1단계 학생부 교과 100%인데 여기는 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영수 3개 영역에 대해서 2개에 대해서 100분이 164%, 다시 얘기하면 평균적으로 82% 정도의 100분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예, 우리 학생이 좀 더 이제 앞선 그 건국대보다는 조금 더 예, 최저학력 기준이 낮기 때문에 좀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같은 이제 사정관 전형과 함께 수시 1차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학생부 교과와 그다음에 서류 전체적으로 이제 100% 전형이지만 학생부 교과만 따로 70을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비교과 활동에 대한 것을 30%를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유리할 수 있고요. 여기는 좀 최저학력 기준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3개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4개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100분위가 75%인데 우리 학생이 B형을 선택했기 때문에 B형 같은 경우는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약 65%만 해도 일단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예, 요 3개 대학의 어떤 학생부 우수자 전형을 이제 추천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2등급 대 내외에 내신 등급을 좀 맞도록 유지해 주신다면 아마 이런 전형도 입학사정관 전형과 함께 동시에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중간고사 성적 받았을 텐데 어때요? 좀 괜찮아요? 이번에 평균 2등급 나왔어요. 평균 2등급 좋습니다. 기말고사까지 좀 잘 보셔서 2등급 이내로 해서 학생부 우수자 전형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보라는 선생님 말씀이신데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제가 지금 모의고사 사탐 선택을 한국집이랑 생활과 윤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바꿔도 되는지. 이 탐구 과목 같은 경우 선생님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예, 지금 일단 성적이 안 좋아요. 예, 우리 학생이 지금 4월에 성적을 보니까 이제 한국 지리가 좀 8등급으로 좀 낮게 나와 있습니다. 네. 아마 준비 기간이 좀 짧았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행정과 관련된 학과를 좀 지원하고 싶은 학생이기 때문에 지금 과목을 법과 정치로 좀 바꿔서 그런 부분을 좀 적어도 뭐 이렇게 9월 모의 수능 때라도 한번 법과 정치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여름방학 때 준비해서 그런 부분에 공부를 한다 보면 사회탐구 영역 성적도 오르는 거지만 본인이 전공하고 싶은 행정학과에 대한 그런 깊이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교과 내용을 통해서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한번 법과 정치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신데 괜찮나요? 네. 네, 앞으로의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오늘 선생님 말씀 저희가 또 자세하게 정리해서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열심히 네. 하셔서 좋은 결과 얻길 바랍니다. 오늘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공무원이 되고 싶은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현재 2등급 초반인 성적을 3학년 1학기 때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고 입학사정관제 지원을 위해서 자기소개서 등 서류 준비는 물론 면접도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학생부 우수자 전형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수입니다. 목표 점수는 국어 B, 수학 A, 영어 B 성적이 100분이 85% 이상, 사회탐구 두 과목 모두 100분이 75%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추천 전형으로는 수시 1차에서 숭실대 SSU 미래인재 전형, 서울여대 발엄 R+ 인재, 학교생활 우수자 원 전형을, 수시 2차에서는 숭실대학교 일반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수학교사 최대철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책인데,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배우고자 할 때, 특히 학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할 때 중요한 게 무엇인가, 즐거움과 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공부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남들보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아도 충분히 뭐든지 이뤄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가 조금 힘들고 그리고 지지부진하다고 느껴질 때 이 책을 한 번씩 읽어보시고 큰 용기와 힘을 내서 좋은 결과가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수능 화이팅!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수시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상담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또 철저하게 비공개가 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또 사전에 저희 제작진과 수험생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미리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분석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직접 전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진행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께서 연락 주셨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2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벌써 이제 좀 수험생의 느낌으로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이가? 네, 아무래도 고2라. 네. 1학년 때랑 확실히 다르죠. 예. 그러네요. 입시와 관련해서 고민도 많을 시기일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하세요? 저희 아이가 간호사가 꿈인데요. 저희 딸이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궁금해서 신청했습니다. 간호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 따님을 두셨는데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조미정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의 성적 그리고 비교과 활동 등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학생 내신 성적 먼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1학년 성적인데요. 1학년 국어 평균은 3.5, 수학은 3, 영어 3등급, 사회 4등급, 그리고 과학교과는 3.5등급으로 국수 영사는 3.38, 국수 영과는 3.25로 조금 더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국수 영사과는 3.4등급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모의고사 본 성적이 아직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작년 11월에 봤던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국어가 5등급으로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수학은 3등급으로 상대적으로 또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영어 4등급, 지구과학 5등급, 일반사회 4등급으로 국수 영사 평균 4등급, 그리고 국수 영과는 평균 4.3등급입니다. 네, 비교과 활동 볼까요? 네, 비교과는 교내 활동으로는 영어 단편소설 읽기 반 동아리 활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교내 독서 마라톤 대회라든가 일본 고등학교 수학 여행단과의 교류 등을 참가했었고요. 봉사활동은 현재 36시간입니다. 그리고 교내 수상 내역으로는 교내 100일장 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진로 개척상 등을 받았습니다. 지망대학은 1지망은 삼육보건대 간호과, 2지망은 가천대 간호학과 일반 전형, 3지망은 수원대 간호학과 일반 학생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교과 성적도 그렇고 수능 모의고사 성적도 그렇고 수학 영역에서 조금 강세를 보이는 학생이니까 상대적으로 수학 교과가 좀 우수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조미정 선생님께서 보실 때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분석하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비교과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아직 현재 1학년 동안에는 특별한 어떤 활동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 학생이나 부모님께서 2학년 동안에 어떤 활동을 많이 해서 입학 사정관제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을 분석을 해보면 비교과의 어떤 특별한 어떤 활동을 하기보다는 내신이라든가 또는 모의 수능의 향상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신 성적하고 모의 수능 성적을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내신 성적이 수능보다는 조금 더 우수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성적대는 조금 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우리 학생이 굉장히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보다 1학년 2학기 때 내신 성적이 조금은 향상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모의고사보다 11월 모의고사가 조금 더 이제 성적이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가 이제 성적이 좀, 낮은 편에 있어서 왜 낮을까에 대한 원인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모의고사 성적대에서 좀 성적대가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 우리 학생이 지금 계열을 선택할 때 인문계열을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인문계열을 선택을 했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도 하위 5등급을 차지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항 분석을 좀 봤더니 문학이라든가 독서, 문법 등의 기본이 지금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충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1등급이 상승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추론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문제 해결력을 필요로 하는 이런 문제는 아직도 좀 약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충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는 반대로 3등급에서 오히려 11월 모의고사에서는 4등급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이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편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 전략이 좀 따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 과목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이 부분도 차근차근 내신과 함께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학생이 간호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계열 선택을 인문계로 선택을 해놨어요. 어머님께 대신 좀 질문을 드릴게요. 특별히 인문계열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수학 2가 네.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아이가 인문계를 지원을 했거든요. 네. 예, 수학 때문에 인문계열을 선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계열 선택을 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가 수학을 못하니까 저는 문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일단 이제 간호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생물이나 화학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지식은 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만약에 계열을 자연계로 옮긴다면 자연계로 옮겨서 과학 과목을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수투 과목이 만약에 성적이 저조하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현재 A, B형 체제에서는 B형이 아니더라도 A형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과로 간다 그래서 지금 뭐 미적분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꿈과 희망에 맞춰서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자연계 쪽으로 가서 수학은 나중에 A형을 시험을 보고 대신에 과학탐구 쪽 시험은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우리 학생이 간호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 게 명확한가요? 네. 그럼 선생님 말씀대로 조금 한번 계열 선택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2학년이니까 시간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아직 입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을 시기이기도 한데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 특징을 좀 살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지 알아봐 주시죠. 네, 우선 표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1지망으로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삼육보건대학교 간호과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수시 2차 일반 전형으로 작년 같은 경우 4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4명을 선발했는데 예비 합격자가 추가로 5명이 있어서 총 9명이 선발된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는 특징이 학생부 100%입니다. 학생부 100%인데 합격 가능한 내신 성적대가 상당히 높아요. 1.5등급 이내는 돼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 배웠던 전 과목의 교과를 100% 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이제 2학년이잖아요. 지금의 성적, 2학년 때의 성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염두를 해 두셔서 2학년 때 내신 성적 관리하는 거를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천대 메디컬 캠퍼스의 간호학과입니다. 여기는 적성고사를 보는 그런 대학인데요. 수시 1차, 2차 둘 다 적성고사에 의해서 선발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선 선발이 없었는데요. 올해는 적성고사 100%로 우선 선발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장력 기준도 없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는 적성고사 100% 전형이 신설되어 있다. 우선 선발이 신설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교과 100%이고요. 그 다음에 학년별 반영 비율은 1, 2, 3학년이 3대 3대 4. 그래서 3학년 내신 성적이 반영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반영 교과에 있어서 국어는 들어가지 않고 수학, 영어, 과학 교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 가천대 메디컬 캠퍼스의 간호학과를 지원을 희망한다라고 하면은 계열 선택을 자연계 쪽으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학생이 국어 성적대가 제일 안 좋고 낮은데 다행히 여기는 국어가 반영이 좀 되지 않는 그런 대학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이 가장 초점을 두고 살펴봐야 될 그런 대학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를 반영하는 방법 중에서도 각 등급별 점수차가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2등급부터 4등급까지 내신 내 등급 차이가 2점으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한테도 학생부도 그렇게까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적성고사는요. 이 대학이 발표하고 있는 적성고사의 출제 범위가 교과서와 EBS 교재를 토대로 해서 문제를 수능 형식으로 출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하면서 적성고사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적합한 대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천대 메디컬 캠퍼스를 적극적으로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원대 간호학과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적성 50%, 학생부 50%로 수시 2차에 선발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국수, 영과 에서 한 과목씩, 자랑과 한 과목씩, 그 다음에 사회과학 중에서 자랑과 한 과목, 이렇게 해서 내신을 1, 2, 3학년 공이다, 동일한 반영 비율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합격 가능성은 가천대보다는 조금 더 낮고요. 다만 그래도 적성고사에 대한 준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함께 준비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이제 간호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인데 희망하는 대학들의 어떤 그 기준을 중심으로 볼 때 3학년 때까지 내신 성적 관리를 착실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입시 전략을 세워서 준비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네, 간호학과를 선발하는 그 전국의 대학이 수시에서는 지금 인문계 쪽 인원이 8개 대학이 선발을 하고요. 자연계열 쪽에 선발하는 대학들이 112개입니다. 그래서 인문계로 갔을 때의 선발의 폭보다는 자연계 쪽이 훨씬 더 지금 넓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계열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목표를 조금 더 명확하게 세워놓고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내신 성적을 향상시키자라는 것보다는 내가 가야 될 대학이 어딘데 그 대학은 무슨 교과를 요구하고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뭐다. 또는 적성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목표를 조금 더 구체화시킨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좀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좀 해드린다면요. 만약에 인문계열에서 원서를 쓰게 된다라고 하면은 성신여대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여기는 내신 가능 정도가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BA, B형인데요. 2개 영역 등급이 4등급입니다. 그래서 조금 수능을 노력한다면 2개는 4등급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목표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 쪽에서 원서를 쓴다면 아까 가천대 메디컬, 그 다음에 수원대, 그리고 그 외에 신경대라든가 을지대 성남, 한북대, 한세대 이런 데 타겟을 두고 준비를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목표 대학을 인문계와 자연계로 좀 나눠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성적을 좀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워 놓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에게 내신 성적 목표하고요. 그다음에 수능 모의고사 성적 목표에 대해서 제가 좀 짜봤는데요. 표를 보시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 학생 내신 성적을 보면 국어 3.5, 수학 3, 영어 3, 사회 4, 그리고 과학 3.5입니다.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과학교과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과학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성적대가 향상되기는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2학년 1학기 지금 이미 중간고사는 끝났지만 기말고사 때까지 해서 3등급으로 일단은 다 만들자. 올 3등급을 일단 목표로 해보자.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이 수학하고 영어는 그래도 성적대가 조금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나았거든요. 그래서 국어는 3학년 때까지 어쨌든 안정적 3등급을 이끌어가는 거. 그 다음에 수학 영어는 2학년 2학기 말이 되면 그래도 2등급, 하위 2등급이 되는 게 목표.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도 안정적 3등급을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고요. 이제 내년 3학년 1학기 때에는 올 2등급의 목표를 두고 한번 도전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이제 수능 성적입니다. 수능 성적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1학년 때 수능 목표를 가지고 2학년, 3학년 성적 목표대를 잡는 건 쉽지는 않지만요.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불러주기 위한 하나의 목표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가 현재 지금 5등급이지만 우리가 정말 실제 수능에서는 3등급까지 가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이제 2학년 때는 한 등급만 올리자.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 현재보다 한 등급씩만 올리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수능 성적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국어도 2학년 때는 4등급, 그리고 3학년이 돼서 6월 모의고사까지는 4등급,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는 사실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3등급까지 가겠다라고 네. 한번 생각해 보고요. 수학은 2등급, 영어 2등급, 그다음에 사회탐구도 두 과목 중에 하나는 2등급을 만들어내는 거. 네. 이렇게 좀 목표를 좀 세워두고요. 대신에 이제 학기가 끝나면 항상 내가 목표로 세웠던 등급이 몇 등급이었는데 달성 정도는 어땠는지, 다만 등급이 됐다 안 됐다라기보다는 같은 3등급이어도 하위 3등급이냐 아니면은 조금 나아진 3등급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거기서부터 새로운 목표 설정을 해 나가면서 자신의 좀 진로를 위해서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상담 신청하시길 잘하셨죠? 네,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성적을 어떻게 올려야 될지에 대한 목표까지 좀 설정을 해주셨는데요. 따님이랑 저희가 또 이메일로 자세하게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방송도 한번 다시 보시고, 그리고 이 이메일로 보내드린 내용도 잘 살펴보시고 좋은 전략으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간호사를 꿈꾸는 고2 학생의 합격 맞춤 전략입니다. 우리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목표 대학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수도권 대학 진입을 위해서 내신과 수능 모두 꾸준히 노력하셔야 하는데요. 목표 대학이 정해지면 그 대학의 적성고사 기출문제를 틈틈이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표 등급으로는 2학년 때 내신 평균 국어 3등급, 수학 영어 2.5등급, 사회 3등급, 과학 3등급으로 잡고 수능 성적은 국어 3등급, 수학 2등급, 영어 2등급, 사회탐구 2등급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상담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육사를 하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육사요? 네. 육군사관학교 좋습니다.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궁금합니까?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김호성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네, 우리 학생의 1학년 평균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 3등급, 수학 2.5등급, 영어 1.8등급, 사회 1.9등급으로 국수영사 평균 2.3등급 나왔습니다. 그 4월 모의일 수능 성적을 보면 국어 B형 100분위 99%의 1등급, 수학 A형 98%의 1등급, 영어 B형 99%의 1등급, 사회 탐구는 각각 2등급 나왔고요. 국수영사 평균 100분위가 90몇%, 평균 1.25등급 나왔습니다. 비교과 보시면요, 우리 학생은 이제 2학년 1학기에 학급 반장 맡았고, 그 다음에 예체능 활동이 워낙 좀 능력이 뛰어나서 축구부나 댄스 경연 클럽에서 활동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때 자기주도 학습 116일 이상 참여했고요. 봉사활동은 2년 동안 총 99시간 했습니다. 자, 수상 내역으로는 1학년 때 교내 영어 경시대에 3위 했고, 봉사상 받았고요. 그 외에 교과 우수상과 학력 우수상 받았고, 최근에 토익 점수 985점 있습니다.
자, 지망대학은 아까 서두에서 학생이 얘기했듯이 1지망 육군사관학교고요. 2지망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특히 이제 외국어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고 있고요. 3지망은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역시 특기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교과 내신 성적도 양호한 편이고 특히 수능 성적이 굉장히 돋보이고요. 특히 이제 영어에 대한 어떤 우수성도 보이는데 토익이 985점이 있고 성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사회탐구 영역만 조금 노력한다면 전 영역에서 1등급 다 받을 수 있는 학생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우리 김호 선생님께서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분석을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 내신과 수능 다 우수하고요. 특히 4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국영수가 다 99%이기 때문에 거의 만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탐구 영역도 두 개가 다 2등급이지만 거의 1등급 가까이 있는 2등급이기 때문에 실제 모든 점수에서 보면 상당히 성적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 요번에 4월 모의고사 성적 가지고 이제 정시를 좀 지원한다면 어느 대학이 좋을까 봤더니 일단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생활과학 계열에 해당하는 학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계열 학과들, 그 다음에 이제 서강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영미문학의 이하의 학과들은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사회과학 계열 이하도 역시 지원 가능하고, 한양대학교, 그 다음에 한국외국어대학교 같은 경우는 모든 학과가 거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일단 정시에 일단 지원이 다 가능하고 합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시에 대한 어떤 그런 주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우리 학생은 이제 서두에 밝혔듯이 이제 육군사관학교와 그 다음에 이제 영어 특기자를 한번 살려보고 싶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은 정시는 그대로 이제 기회를 살려두고 수시에 대해서는 역시 높은 외국어 성적이 있는 영어 특기자 전형으로 한번 지원을 보는 것이 어떻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현재 1지망으로 육군사관학교를 희망을 하고 있는데 어제는 저희가 또 공군사관학교를 희망하는 학생을 만난 바가 있는데요. 사관학교를 희망하는 남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전경호 선생님께서 육군사관학교의 입시 일정부터 좀 살펴봐 주실까요? 네. 사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가장 유념해야 될 것은 입시 일정입니다. 다른 일반 대학과 달리 수시 전형이 좀 일찍 시작이기 때문에 이 전형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우선 육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육군사관학교의 원서 접수는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 원서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1차 시험은 7월 27일 날 전형이 이루어지고요. 이후 2차 시험은 8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 학생이 해당되는 요일을 정해서 이렇게 응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11월 수능까지 응시한 뒤에 최종 사정을 거쳐서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이니까 이 점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현재 지역별로 육군사관학교 입시 설명회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서울은 6월 9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서 육군사관학교에서 설명회를 진행하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육군사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학생이 아주 적절한 시기에 상담을 잘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해서 다른 대학들까지 한번 수시로 지원했을 때에 어떤 좀 합격 전략 가져갈 수 있을지 살펴봐 주실까요? 그러면 일단 그 세 개의 학교에 대해서 한번 화면 보시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앞선 말씀을 하셨듯이 1차 시험과 2차 시험, 그 다음에 최종 수능까지 최종 다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제 합산을 해서 1000점 만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문계열 학생과 자연계열 학생으로 이제 선택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지금 인문계열 학생이니까 국어 B형, 수학 A형, 영어 B형을 볼 거고, 그 다음에 듣기를 뺀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수능 시험과 비슷한 수준의 필기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이제 체력 검정하고 이제 면접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부도 교과와 비교과를 다 반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문계열 학생이니까 국어 B형, 수학 A형, 영어 B형, 그 사회탐구 두 과목 다 반영합니다. 작년에 그 남학생들, 문과계열 학생들은 20.4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그러니까 남학생들 평균이 20.4대 1이고 문과 학생 경우는 조금 더 높아서 21.2대 1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합격자 수능 평균 점수를 보시면 일단 그 수능이 전체 총점 중에 700점을 갖고 있고, 남자 문과 학생들의 평균적인 점수가 536.48인데, 이거는 전체 각 영역의 표준 점수를 만점으로 감안했을 때 본인 점수에 대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 해마다 다 다른 점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학 같은 경우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에 그 외국어 특기자 전형의 글로벌 리더 전형이 있습니다. 올해 모집 인원이 5명이고 작년에 6.8대 1 나왔고요. 여기 전형 방법은 일괄 합산으로 공인 외국어 성적 30%와 그 다음에 영어 에세이 70%가 있습니다.
작년에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내신 성적을 좀 추적해 보니까 약 2.8에서 3.4등급이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는 지원 자격인 토익 점수 같은 경우는 950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둘 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다 지원 가능하죠. 그다음에 이제 영어 에세이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 지금 우리 학생이 사전에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는 거에 의하면 영어 에세이가 상당히 감점이 있고 영어도 능통하다. 네. 외국에서 영어권 국가에서 한 3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영어 에세이가 있는 여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6월과 9월 모평에서 역시 이제 4월 모의고사 같은 이런 높은 성적이 계속 나오면 이 대학 이 학과는 수시보다는 정시로 합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수시는 좀 상향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성균관대 경영학과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시 1차의 이제 특기자 전형인데 모집인원은 30명이고 작년에 5.57대 1이었고요. 전형 방법은 서류 60%의 학생부 교과 40인데 서류를 보시면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는 다른 학교와 다 유사한데 글로벌 역량 입증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대학에 좀 문의해 봤더니 그 글로벌 국제화 역량이 나타난 우수성 자료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자기소개서에 들어있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서류와 예를 들면 뭐 외국어 영역 공인 성적이든지 아니면 그 외국어 성적을 따기까지 여러 가지 활동 경력서, 그 다음에 이제 예체능 활동에 대한 능력 소개서, 그 다음에 영어 에세이와 영어 대화가 가능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실제 자신감 있게 그 이제 증빙서를 해주면 결국은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좀 더 이제 검증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학생의 이제 경영학과가 지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경영학과에 대한 작년도 자료를 봤더니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그 경영학과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다면 여기는 오히려 이제 인문과학 계열로 좀 지원을 해서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하는 그런 부분도 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좀 더 이제 합격 확률이 높은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려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우리 학생의 지금 분석을 보면 육군사관학교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학생이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육군사관학교는 수시 6회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수시 6회 대학은 최소한 성균관대 이상으로 충분히 6회를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김호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추가로 더 이렇게 살펴볼 만한 대학들 추천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뭐 워낙 이제 정시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이기 때문에 좀 더 상향을 한다면 이제 고려대학교를 한번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에 보면 거기 이제 국제 전형에 그러니까 국제 인재 전형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국제학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특별히 이렇게 과를 더 진목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국제학부에서는 전형 단계 2단계에 그 면접이 있는데 여기만 이제 영어로 심층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영어 에세이를 포함시켜서 우리 학생이 장점인 영어 에세이와 영어 심층 면접 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요 학과를 제가 추천하는데 다만 이제 국제학부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기타 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도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의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들었죠? 네. 네, 우수한 성적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도 굉장히 좀 희망적인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네, 육사 말고 공사 예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아,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를 굳이 고집하는 건 아니고 사관학교를 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네. 네, 좋습니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좀 비슷하죠? 네. 예. 지금 우리 학생은 뭐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전부 다 이제 수석을 노리는 학생처럼 이야기하는데, 네. 예, 육사와 마찬가지로, 어떤 전형 일정이나 전형 방법은 거의 유사하고요. 다만 이제 공사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그 일반 대학의 수시와 마찬가지로 그 외국어 특기자 전형으로 또 일부 인원을 뽑는 전형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인원은 한 4명 미만으로 작기 때문에 뭐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외국어 특기자가 또 있는 학생들에게는 좀 더 다른 어떤 그런 요인으로 선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도 공사 같은 경우 어학 특기자 전형을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린 바 있는데요. 우리 학생 오늘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네. 네, 성실하게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또 성적도 좋은데 앞으로 어떤 군인이 되고 싶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까? 그 사관학교의 꿈을 언제부터 꾸게 됐어요? 고2 때부터 아, 했고. 좋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좀 큰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해주신 조언을 토대로 해서 최선의 전략으로 좋은 결과 얻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군인을 꿈꾸는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현재 우수한 내신 성적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공부하고 자신의 강점인 영어 실력을 활용해서 어학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수능 성적까지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요. 목표 등급으로는 3학년 1학기 내신은 1.5에서 1.8등급대로 진입을 하고 수능 성적은 국수영 모두 100분이 99% 이상의 1등급, 현재 2등급인 사회탐구 역시 두 과목 모두 98% 이상의 1등급을 맞을 수 있도록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전형은 본인의 희망 대학이기도 한 육군사관학교와 어학 특기자 전형으로 한국외대, 성균관대, 고려대학교를 추천해 드립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1대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대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자,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도 개인별로 1대1로 맞춤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상담 함께 해주신 김호성 선생님 그리고 조미정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저희 수요일마다 수시 전형 탐구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수험생들이 수시의 끝판왕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부르기도 하던데 이 전공 적성 검사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좀 기대를 가지고 또 노려볼 만한 그런 전형이기도 하지요. 전공 적성 검사 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도 하고 또 상담도 진행을 할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